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이다솔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너무 빠른 성장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의 성조숙증 발병률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전적인 원인부터 스트레스, 비만과 높은 체지방, 여기에 플라스틱이나 각종 화학 제품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 등 이 모두가 올바른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이 성조숙증의 문제는요, 성장판이 일찍 닫혀서 키는 덜 자라고 정서적인 문제까지 동반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어린이 성조숙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성조숙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50-5100번, 250-5200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 마련돼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성조숙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의사 송영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어린이 성조숙증입니다. 성조숙증의 발생은 이 호르몬의 영향 때문일 텐데요. 먼저 성장 호르몬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성장 호르몬은 성장을 촉진해 줄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네.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어서 간에서 대사가 된 그 산물이 곧 성장을 촉진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IGF-1이라고 해서 인슐린양 유사 성장 인자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인자가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신경과 혈관 등의 조직을 형성을 하고 성장을 시켜주는 것이고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같은 그곳에서 나타나는 호르몬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또 있습니다. 네. 이 호르몬은 체세포의 분열을 통해서 세포의 개수를 늘려주고 이에 성장 호르몬이 그 크기나 볼륨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운동을 하라는 말은 그만큼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활성화시켜서 잘 분비되게 해서 키를 키우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잘 먹고 일찍 자고 운동을 한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림에서 보시면 주로 낮 시간에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잠들고 한두 시간 뒤부터 깊은 수면 상태일 때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는데요. 네. 그래서 낮에는 뛰어놀고 밤에는 일찍 그리고 깊게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의 활성화가 되어서 키가 잘 크게 됩니다. 또 잘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네. 잘 먹는 것은 많이 그리고 무절제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5대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중에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활성화시켜주는 음식이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입니다. 네. 성장에 있어서 육류라든지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심리적인 안정 상태일 때 성장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이들의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성호르몬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성호르몬이 너무 일찍 과도하게 분비되면 문제가 되는 게 또 오늘 주제인 성조숙증이잖아요. 이 성조숙증을 정확히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성적으로 좀 일찍 성숙한다라는 얘기인데 네. 2차 성징, 즉 사춘기의 징후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표준 편차보다 빨리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예.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만 8세 이전 그리고 키가 140cm 이하에서 사춘기의 발현이 가슴의 발달이라든지 징후가 보이는 경우 예. 그리고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만 9세 이전에 고환인의 이 손가락,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의 크기로 발달이 하면서 그리고 150cm 이하에서 그런 사춘기의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네. 요즘에는 이런 성조숙증뿐만 아니라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만 9세 이전, 남자아이의
만 10.5세 이전에 사춘기의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를 조기 사춘기라고 하는데요. 네. 이 조기 사춘기로 인해서 좀 빠른 성장과 그리고 성장판이 빨리 닫히는 이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 성조숙증과 조기 사춘기의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뭐 조기에 좀 치료하고 발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전에 비해 요즘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도 빨라졌고 성장 속도도 참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성조숙증의 발생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비율이라든가 뭐 아이들 연령대라든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그런 자료를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 여성의 평균 초경 나이는 1970년대에 14.4세였습니다. 예. 1998년에 13.5세, 2005년에 12.25세, 2009년에는 11.98세로 조사되었습니다. 점점 연령대가 내려가네요. 근데 요즘에는 11.6세 정도로 이제 오.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예. 40년간 무려 한 2.4세 정도가 빨라졌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 사춘기의 시작 연령과 그리고 초경 연령이 빨라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지금 나오고 여기는 있네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제 자료인데요. 2005년에 371명이었던 그 성조숙증 환자가 네. 2009년에는 3,398명으로 약 한 4년, 4, 5년에 약 10배 정도가 증가를 하였는데요. 예. 이런 성조숙증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병원에 찾아오는 그 환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성장이 좀 지나치게 빠르면 여러 부작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도 되는데요. 자, 성조숙증이 생기는 원인은 또 무엇일까요? 네, 성조숙증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어느 것 하나 딱 지목할 수는 없는데요. 네. 주로 이제 가족력 그리고 어떤 비만, 스트레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내하수체 전엽에서 호르몬이 이제 성선 자극 호르몬이 과분비되어서 네. 어떤 남성 호르몬 또는 여성 호르몬의 상황이 증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성조숙으로 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원인이 보시면 가족력 네. 그리고 비만, 스트레스, 환경 호르몬 그리고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어떤 정보 매체들이 예. 다양한 원인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조숙증이 원인이 뭐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나하나씩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가족력이 영향을 준다고 하셨는데요. 보통 키는 유전이 된다고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성조숙증도 유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키는 네. 생각보다 유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한 25% 정도로 예. 보고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성조숙증의 경우에는 그 가족력에 영향을 받는 경우 한 70에서 8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키의 성장은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만 성조숙증의 경우에는 일단 엄마의 초경 연령이 빨랐다든가 아니면 아빠가 좀 이른 나이에 급성 성장을 했고 예.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크지 않은 경우 예. 그보다도 또 형제 자매 중에 언니 오빠가 빨리 컸고 네. 성조숙증이 의심됐던 경우에는 그만큼 가족력의 영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춘기를 겪었던 가족들을 좀 살펴봐야 할 네네. 필요가 있는 거네요. 자, 그리고 서구화된 식생활 때문에 또 아이들 소아 비만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비만도 성조숙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 비만은 요즘 들어서 최근 연구의 동향 중에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비만 세포가 증가를 하면 체지방이 늘어나고 예. 이 체지방이 늘어나는 체지방에 따라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네. 그 렙틴의 호르몬이 나오면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그 수용체를 통해서 식욕이 억제가 되는 이 기전이 돼 있는데요. 이 렙틴의 호르몬이 증가를 하면
GnRH라고 하는 그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 수치에 있는 성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량을 늘려서 급기야 난소나 고안에 있는 성 호르몬의 분비를 하게 되는 기전이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방 세포가 성선 자극 호르몬을 자극해서 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주게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요즘에 들어서 트랜스 지방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 원조인 미국에서는 이제 퇴출이 된 물질이 있습니다. 네. 그 트랜스 지방을 쉽게 말하면 뭐 버터나 마가린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경화유, 그죠? 인공 경화유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모든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패스트푸드 가공 식품에는 거의 들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우리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이런 트랜스 지방 자체가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좀 촉진시키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이 곧 비만을 형성하게 하고 그 비만이 또 성조숙증을 발생한다라는 그런 기전이 이제 요즘에는 주된 원인으로 좀 지적받고 있습니다. 예. 또 생각해 보시면 사람의 몸은 먹는 거라 선천적으로 받은 것도 있지만 예. 후천적으로 먹는 영양과 그리고 이런 산소 들어오는 공기에 의해서 형성되게 되는데요. 아이들의 경우에 너무 단 거라든지 밀가루 음식을 만에 먹고 육류만을 너무 편식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장뿐만 아니라 두뇌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항상 편중되지 않고 그리고 골고루 먹는 그런 식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고루고루 영양소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는 아이들이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성조숙증 발생에도 스트레스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주된 원인을 저는 이제 스트레스로 보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마음과 뇌와 몸의 관계에서 한의학적인 부분은 전인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물질적이고 일률적인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요, 실제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감정, 사건에 대한 감정을 이뤄내는 그 기전이 대뇌 전두엽의 피질도 중요하지만 감정의 뇌인 그 대뇌 변형계에서 편도체와 해마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네. 근데 특히나 편도체가 이제 뭘 하냐면 뭐 어떤 도마뱀이 탁 나타났을 때 아니면 뱀이 나타났을 때 뱀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뱀을 도망갈 것이냐를 예. 결정하는 순식간에 결정하는 그런 투쟁과 도피 반응을 하는 곳인데요. 네. 주로 이제 미성숙한 감정이 미성숙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편도체의 과항진의 상황이 벌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편도체가 과항진이 되면 예. 지상하부 내하 수치의 난소 또는 고안의 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그 스트레스, 자극, 특히 이제 과도한 학업, 요즘에는 사교육이 되겠죠. 예. 그리고 뭐 부부의 갈등, 부모의 갈등, 그리고 어렸을 때 바쁜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할머니나 그리고 고모, 뭐 거기까지는 괜찮지만 네. 그 다른 이모님이라고 하죠. 그런 예. 부분에 의해서 위탁 육아에 된 아이들, 그리고 스트레스 학교에 다니면서 그런 교육 관계에 의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아이들, 네. 그리고 비염이나 아토피에 알러지 등의 어떤 기존 질병 등이 이제 다양한 자극에 의해서 네. 성장 장애와 뭐 이런 성조숙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유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감소하고 성선 자극 호르몬이 증가되는 그런 결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성조숙증이 발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예.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네. 그 호르몬의 주머니는 뇌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두뇌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감정과 뇌와 어떤 네. 몸의 이 축을 항상 생각을 해서 전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스트레스가 이 호르몬의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성장에 있어서 잠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수면 습관이 성조숙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수면은 아까도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네. 성장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일찍 자고 푹 자는 이런 수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수면의 경우에는 뭐 요즘에는 비타민 항산화해서 비타민제를 많이 드시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천연 항산화제가 수면입니다. 예, 잠만 잘 자도 상당히 많은 병들이 예방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수면이 중요하고요.
수면이 부족한 상황, 그러니까 수면에 잠이 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네.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잠이 오고 예. 졸리게 되는데요. 이런 멜라토닌의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발생을 하게 되는 등의 에스트로겐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수면에 장애가 있다거나 수면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만큼 성선의 호르몬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갱년기 치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갱년기에도 수면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 아이들 TV나 스마트폰에 노출이 참 많이 돼 있는데 이 성조숙증에도 유의를 해야 한다고 하죠.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제가 환경 호르몬이 뭐 옛날에 멜라닌 파동도 있었고 네. 뭐 비스페놀 또 그럼 그 일회용 그 생수병에 들어있는 뭐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 등도 예. 문제가 되지만 요즘 들어서 제일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 문제가 됩니다. 네. 제일 먼저 이제 시각적인 그 뇌신경 세포를 흥분을 시키고요. 주로 이제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예. 우리가 주로 이제 외부 자극의 한 80% 정도의 자극을 받아들이는데 그런 자극들이 시상에 맺히고 그 아래에 있는 시상하부 또 뇌하수체에 영향을 또 미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불 꺼진 상태에서 이 몇백만 화소가 되는 이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시각적인 광자극이 네. 과자극에 대한 상황이 나타나서 에스트로겐을 또 올릴 수 있는 테스토스테론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네. 그보다도 이제 문제가 호암 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예전에는 이제 비디오였지만 그렇죠.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많이 노출이 돼 네네, 있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 시간을 좀 정해놓는다든지 네. 아니면 자기 방에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의 사용을 좀 엄격히 규제를 하시는 게 그나마 좀 나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제 애가 셋인데 네. 절대 스마트폰은 쓰지는 못합니다. 물론 네. 스마트폰으로 좋은 뭐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네, 근데 예. 이게 성조숙증뿐만 아니라 네. 이런 시각적인 자극, 그러니까 몇백만 화소가 되고 청각적인 자극이 들어오면 네. 이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흑백에 예. 의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책을 멀리하게 되는 또 학습에 대한 부분도 나타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성장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폰은 백해무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자라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조금 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성조숙증에 대해 잘 몰랐을 때는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자라니까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성조숙증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요. 네. 빨리 자라서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또래보다 잘 자라니까 네. 좀 일단은 마음에 안심을 가지거든요. 근데 성조숙이었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주로 이제 네 가지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첫 네. 번째는 키 성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부분, 세 번째는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신체의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제 크게 이제 부각되는 것이 내 아이가 성조숙이 와서 빨리 성장판이 닫혀서 키가 안 크면 어떡하나. 네. 그러니까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크죠. 왜냐하면 2차 성징에 의한 급성 성장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는 클 수 있으나 최종적인 그 성인의 신장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좀 작아지게 되죠. 네. 평균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어머님이 걱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행여나 우리 딸이 좀 너무 빠른 예. 그런 성장에 의해서 친구들에 의해서 좀 놀림을 받지 않을까. 뭐 발육 상태가 좀 남다를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생리를 하게 되면 그런 후처치가 또 중요한데 그렇죠.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거를 했을 때 또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런 게 문제가 되겠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그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서적인 충격이 이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좀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심리적인 위축이 생기고 정서적인 충격이 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듬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신체적으로는 아무래도 빨리 생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폐경이 좀 빨리 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에스트로겐의 자극을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유방암으로 전이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률이 높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치료를 조금 조기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성조숙증이 아이들에 따라서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아이들에 따라서 원인이나 종류가 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네, 주로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뭐 시상하부 내하수체 성선의 축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이제 대다수인데 네. 그런 경우를 이제 진성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프로그래밍이 되어서 성호르몬이 나타나는 경우를 이제 진짜 성조숙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런 경우에 특히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한 80에서 90% 정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이유를 찾지 못하는 예. 그런 특발성 이제 성조숙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떤 내하수체의 과오종이라든지 아니면 뇌종양이라든지 그런 기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조숙증이 왔다고 해서 신체적으로는 발달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사회 심리적인 어떤 미성숙 상태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아까 그렇죠. 말한 정서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몸의 속도와 뭐 정서적인 속도가 다르니까 또 거기에서 그 괴리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오는 아이들의 스트레스나 충격도 많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어른이 봤을 때는 그냥 어차피 어른이 될 네. 아이가 좀 일찍 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당사자인 경우 아이의 경우에는 상당한 많은 충격과 이 심리적인 위축이 정말 옵니다. 그렇죠. 또 거기에서 다른 또래들하고 다르다는 거에 대한 또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아와 남아의 발생 기전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성조숙증을 의심해 볼 만한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성조숙증은 일단 이 사춘기의 징후가 좀 빨리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네. 사춘기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지금 그 증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특히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처음에 가슴이 아프다고 하거나 뭐 가렵다고 하고 그러면서 내분비기의 변화로 피지가 분비되면서 모공이 넓어지죠, 처음에는. 그러면서 이제 여드름이 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그 팬티에 냉대야가 이제 묻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정말로 내분비의 변화가 와서 네. 성인으로 이제 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구나. 예. 이제 이렇게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음모나 앵모까지 이제 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경우겠죠. 네. 그리고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고환의 크기가 일단은 먼저 시작을 하는데 엄마는 잘 이걸 판단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뭘로 보시냐면 일단은 변성기가 시작된다라는 느낌. 그러면서 여드름이 나면서 뭔가 머리에서 냄새가 나고 기름이 진다. 예. 라는 이제 내분비계의 변화가 온다면 이 친구가 좀 시작이 됐구나. 그게 시기적으로 여자아이들은 만 18살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만 9세 이전에 이제 된다 그러면 이제 성조숙증이지만 뭔가 모르게 낌새가 친구들에 비해서 빠르다라고 하면 조기 사춘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이 빨라진다면 신장으로 봤을 때는 한 5cm 정도가 덜 큰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 성징, 사춘기의 징후들을 잘 보시고 네. 그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좀 일찍 나온다면 좀 낌새가 안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기미가 보이면 빨리 좀 치료를 하는 게 더 좋겠죠. 자, 성조숙증이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진단은 또 어떻게 들어가게 되나요? 네, 성조숙증의 진단은 골 연령 검사와 네. 그리고 호르몬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예. 현행 이제 의료법상 한의원에서 방사선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골 연령 검사는 이제 의뢰를 해서 시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호르몬 혈액 검사 또한 이제 의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성선 자극 호르몬이 얼만큼 분비되는지,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내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것이고, 또 난소나 고환에서 성 호르몬이 얼마나 분비되는지를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특히나 그 좀 어려운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계속 호르몬의 얘기를 한다라는 그만큼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예. 성선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그 성선 자극 호르몬은 FSH라고 하는 난포를 자극하는 호르몬. 네. 즉 뭐 좀 쉽게 설명하자면 여성의 난소에서 난자가 생성되기 위해서 생길 그 난포가 있어야지 난자가 이제 생성되지 않습니까? 네. 그 난포를 자극해서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LH라고 하는 황체 형성 호르몬, 그러니까 배란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이 호르몬의 분비 정도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FSH의 경우는
LH의 경우가 되게 중요한데요. 0.6 mAh 밀리리터당 0.6 mAh 정도의 기저치가 나왔을 때 이 친구가 성조숙증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예. 그거보다 더 확증을 하기 위해서는 LH를 자극하는 검사가 또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15분 단위, 뭐 30분 단위로 해서 그 검사를 하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 최대치 5 mAh 밀리리터가 됐을 때는 그게 뭐 제가 알기로는 보험에 적용을 받고 성조숙증을 치료해야 될 그 진단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중요하겠고요. 네. 특히나 그 FSH, 그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그 전엽에서 분비되는 성선 자극 호르몬 중에서 난포 자극 호르몬의 경우만 높아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먹는 그 음식이 좀 가공돼 있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비만해져서 FSH만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잘 감별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조숙증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식습관이라든지 비만을 관리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예.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그 난소에서 분비되는 성호르몬에 대한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에스트로겐의 경우에는 10피코그램, 그러니까 네. 밀리리터당 10피코그램 이상이 됐을 때는 사춘기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남성의 경우에는,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25 나노그램, 밀리리터당 25 나노그램의 이상이 됐을 때는 네. 사춘기가 진행이 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뭐 어렵죠. 측정을 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에게 상담을 이렇게 받아야 하는 게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뭐 골 연령을 측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뭐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뭐 성조숙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진단 방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골 연령 검사를 통해서 제가 빼먹은 부분인데요. 네. 한 2년 정도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빨리 성장판이 닫혀 있다면 네. 그런 경우는 또 성조숙증에 확진을 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진단을 해서 성조숙증이라는 판단이 됐을 때는 뭐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 뭐 성장 억제 주사 이런 것도 맞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성장 억제 주사 어떤 주사고 또 혹시 부작용은 없을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성장 억제 주사가 아니라 네.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주사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주사는 시상하부 내하수체에 있는 GnRH 어고니스트라고 해서 어떤 GnRH의 유도체라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선 자극 호르몬의 방출하는 호르몬을 네. 유도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주사를 해서 성선 자극 호르몬을 일단은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2차 성징기에는 성선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너는 성인이 될 거니까 예. 마지막으로 키를 키워줄게. 이제 신호를 주는 거군요. 아이의 모습은 네. 이제 보여주고 이제는 생식을 하는 성인이 되라라는 신호를 통해서 성선 자극 호르몬이 이제 올라가는데 네. 마지막에 그래서 급성 성장을 하게 되죠. 네. 근데 문제가 이 성선 자극 호르몬이 감소가 되면 이 골 성숙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키는 클 수 있는 시간은 확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잘 커야 될 시기에 못 크는 이런 딜레마가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성조숙증의 치료는 키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됐다면은 네. 주사를 통해서 그 클 수 있는 기간은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이 급성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못 크기 때문에 어떤 성장 호르몬을 또 병행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이제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제 이제 뭐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성호르몬 억제 주사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더 자연스러운 치료 방법은 없을까 이것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한방에서는 성조숙증 치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뭐 부작용이 있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그런 이제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문제가 있을 수 네, 있다. 라는 거고 일단 한의학에서는 그런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물질적이고 일률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치료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자연스럽고 균형 있는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일단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 성조숙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스트레스가 되는 건지 아니면 비만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그 TV, 스마트폰이 네. 이제 너무 과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유전적인 되는 건지를 먼저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맞춤 처방이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겠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일률적인 주사 치료는 아닌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과 몸과 뇌의 어떤 그런 네. 균형을 맞춰서 이 뇌하수체에서 그 호르몬 주머니에서 분비되는 그 호르몬의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두뇌에 대한 초점을 또 맞추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이제 균형 있는 치료가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약물이나 한약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그 아이가 이 주변을 가진 환경을 정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게 이제 식사가 되겠고 식이요법이 되겠죠. 네. 그리고 수면 네. 일찍 자고 푹 자는지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루에 뭐 한 30분 이상을 하는지 네.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는 어떤지를 통해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한약 치료를 하게 되겠죠. 예. 뭐 칠정은 뭐 설명을 해주시자면 네, 칠정은 네. 그 한의학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심리적인 자극, 그러니까 희노애락 사비공 해서 어떤 감정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아이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해서 감정이 생기는지, 네. 예, 뭐 지금 슬플 수도 있는 거고 우울할 수도 있는 거고 상당히 불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경우는 되게 불안하고 네. 그리고 긴장되고 그로 인해서 그런 장기적으로 가면서 그 심리적인 우울감, 우울증으로 빠진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심리적인 거를 좀 잘 헤아려서 예. 치료를 하는 것이 좀 전인적인 치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뭐 식사, 수면, 칠정, 운동 이 네 박자가 고루 갖춰질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거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좀 자세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조숙증이 문제가 될 때 식사, 즉 먹는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먹는 거는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5대 영양소를 풍부하게 섭취를 하면 좋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좀 나쁘다고 하는 음식을 덜 먹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자연 그대로의 가공되지 않은 음식 그리고 한식 위주의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 그냥 자연에 나는 음식을 그대로 먹었을 때는 실제로 이런 병들이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초경 연령도 높았고 아토피나 이런 뭐 비염, 알러지 증상도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서구화된 식습관, 육류에 대한 부분, 지방의 섭취가 많고 네. 그리고 밀가루 음식이 옛날에는 그냥 밀을 수확해서 해서 먹었다면 지금은 그냥 정제 탄수화물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덜 먹는 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도 또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은 이렇게 기량작용을 좀 합니다. 기량작용이요? 예, 기량작용이라는 게 좀 균형을? 성장의 뭐 벡터가 방향성이 좀 있으면 네. 성 호르몬은 그래도 좀 떨어지고 운동하는 친구들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예. 그죠? 그리고 성 호르몬이 빨리 진행되면 물론 그때는 일시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나타나지만 네. 성 호르몬이 높아지면 성장 호르몬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거든요. 네. 아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뭐 고등어나 참치, 뭐 그리고 연어 등의 단백질 섭취와 네. 그리고 유제품, 유산균, 요거트 그리고 호두 등의 어떤 견과류 네. 그리고 검은 깨, 검은 콩 네. 정말 좋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드시는 게 또 성장에 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성 호르몬을 또 예방하고 치료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음식 말씀을 하셔서 저도 어렸을 때 이 성조숙증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뭐 콩이나 달걀 같은 일부 음식들이 성조숙증을 유발하는데 좀 안 좋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이게 맞는 말인지 네, 아니면 그게 오해인지요? 그렇죠. 이제 콩을 먼저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2차 성징이 끝난 그리고 이제 성장이 끝난 분에게는 콩이 되게 좋겠죠. 예.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콩이라든지 석류, 뭐 자두 이런 부분들이 좋겠죠. 근데 여성에게 좋은 거는
여자가 되려고 하기 전에 이제 아이들에게는 좀 촉발시킬 수가 있겠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는 그 2차 성징에 대한 그 저희가 이제 자초라는 특허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와 함께 쓰는 가장 주된 약물이 서목태라고 하는 검정콩입니다. 예. 검정콩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절대 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나지는 않고요. 특히나 그 우리가 그 밭에 소고기를 할 만큼 단백질의 공급이 좋고 그러면서 하루에 뭐 밥에 넣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콩자반을 먹는 정도 가지고는 문제가 네.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2차 성징이 시작되고 성조숙증이 이미 온 아이들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의 함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좀 절제하고 양을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콩 하나만으로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새우나 게 같은 갑각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먹으면 성조숙증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또 어디서 본 게 있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충분히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새우나 게나 랍스터 등의 갑각류에는 상당히 많은 콜레스테롤이 함유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주에서 성장 전문 병원을 했었는데 네. 거기는 이제 바닷가지 않습니까? 네. 주로 전복이라든지 소라 등을 정말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경우도 보기는 했는데 그런 경우는 매일매일 거의 이제 자주 거의 주식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밥과 먹을 함께 반찬에 이제 항상 그런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의해서 좀 빨리 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아이는 좀 있었지만 네. 특정적으로 그런 갑각류에 의해서 왔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네. 또 생각해 보면 그 아까 가공식품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 인공 그 트랜스지방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천연 이 가공 자연에서 그대로의 음식을 먹어서 과연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그 된장국에 조개 뭐 다른 게 네. 이런 등등을 드신다고 해서 네. 이게 성조숙증을 유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닭요리잖아요. 네. 근데 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장 촉진제를 맞고 자라는 경우가 많아서 이 닭요리도 우리에게 좀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이건 네. 어떻습니까? 닭도 그렇고 계란, 달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아서 주로 이제 그걸 사료에 이제 그 성장 촉진제 또는 이제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출하되기 전에 그런 그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출하를 시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무항생제라고 하는 인증이 된 그 또 계란도 많거든요. 그리고 좀 더 그러면 그 어머님께서 이제 걱정이 되신다면 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계란만은 좀 무항생제 그리고 유정란을 예.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이렇게 사육장에서 키운 것보다는 어떤 방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긴 네. 그런 계란을 드신다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장 촉진제라든지 항생제가 너무 많이 함유를 시킨다든지 사료에 넣어버렸을 때는 물론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콩, 갑각류, 그리고 달걀 이런 음식만으로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여자아이의 경우 만 8세 이전에, 남자아이에서는 만 10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난다면 성조숙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어린이 성조숙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5100번, 250-5200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요즘 아이들 식습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이들이 좀 피자나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을 참 많이 먹잖아요. 소화 비만과 성조숙증 초반에 관련이 있다고 하셨죠? 네. 실제로 그 이제 체지방 때문에 이제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그런 기전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까 기름지고 단 음식을 주로 먹는 아이가 이제 소화 비만에 이르기가 쉽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편중돼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나름대로 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상대적인 영양실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과연 이렇게 등치도 크고 체격이 좋은 아이가 왜 영양실조냐? 칼로리만 높고 실질적으로 내 몸의 성장 또는 이런 그 두뇌에 필요한 영양소가 결핍이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체격은 크지만 면역력도 떨어져 있고 체력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화 비만의 이제 문제가 그런 거 상대적인 영양 실조가 되겠고요. 네. 또 이상하게 이 친구는 분명히 배가 부를 건데 먹고 또 뒤돌아서면 또 냉장고 문을 열고 그런 경우가 네.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소화 비만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심리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심리적인 공허함이죠. 공허함으로 인해서 내가 보상 회로가 발동이 되고 보상 시스템에 의해서 음식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랬을 때 심리적인 공허함 그리고 뭔가 모르게 자기가 스스로 그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함 그리고 담이 적고 심장이 약한 경우, 예. 겁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서 소화 비만으로 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 순한 애들이 많거든요. 네. 순하면 먹는 걸로 풀어버리는 거죠. 예.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 성조숙도 아까 시상하부 내하수체 해서 편도체의 과항진을 감정의 뇌가 미성숙해서 네. 얘기를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살이 쪄 있는 거와 그리고 많이 먹어서 그 성호르몬이 빨리 분비돼서 네. 생기는 거와 그리고 심리적인 불안과 긴장에 의해서 틱장애나 ADHD가 네. 오는 이런 패턴은 정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기전이 그래서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하여튼 예.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감정의 뇌,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뇌에서 감정을 생성하고 그것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뇌가 네. 대뇌 변형계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성숙 단계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병들이 많습니다. 예. 물론 성장 호르몬이 너무 분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성장 호르몬도 똑같은 성선 자극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성장 호르몬 이렇게 내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도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보고 어떤 뇌의 어떤 작용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뭐 아이가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그치기보다는 좀 아이가 왜 이렇게 먹는지 심리적인 문제를 좀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화 비만의 예방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소화 비만의 경우에는 일단은 부모님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책 제목이 엄마 정신 차려라는 네. 이런 그 비만이라는 성조숙증에 대한 이제 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부모의 식습관 특히 밖에 네. 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빠 엄마가 밤에 야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너무 약해서 아이가 너무 약해서 이것저것 엄마가 너무 애달아서 예. 그래서 이제 막 먹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도 그 아이의 경우에 영양가가 높은 게 아니라 밥과 어떤 반찬의 경우가 아니라 시중에서 파는 단 거 위주의 예. 그런 식욕부진한 아이들은 단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단 거 위주의 칼로리만 높은 영양가는 떨어져 있는 음식을 먹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엄마가 오히려 반대적인 경향이지만 이것저것 다 먹여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렸을 때는 마르고 네. 아주 체격이 왜소하고 약하지만 어느 순간에 살이 쪘다. 네. 그런 경우도 부모님의 어떤 식습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빠가 만 7세 이전에 이 밥상머리 교육에 대한 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딱 앉아서 천천히 꼭꼭 그리고 골고루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아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 아빠들이 너무나 바쁘시고 힘드시기 때문에 아마 가족과 그 밥을 같이 네. 먹는 경우도 많지 않을 거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서 다 먹을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네. 그리고 꼭꼭 씹어 먹고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신뢰관계도 가지는 그런 네. 밥상머리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엄마의 레시피가 중요하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와 그 유대관계를 가지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엄마가 만들어주는 이 음식 그리고 밖에서 사오는 음식이 아니라 네. 맛은 있든 없든 엄마가 그 준비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엄마가 해준 거를 먹는 이 그 예. 상황이 상당히 아이들을 알게 모르게 행복을 정말 느끼거든요. 정서적으로도 영향을 정서적으로 미치겠네요. 안정이 네.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외식 그 얘기를 드렸지만 야식도 얘기를 드렸지만 야식을 하시더라도 엄마가 준비를 해서 정성스럽게 주는 네. 음식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네, 뭐 아이들의 식습관을 위해서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이렇게 온 부모님이 좀 아이들에게 식습관 관리를 하고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제가 네. 너무 부모님 탓을 해서 그렇지만 그러면 그 아이의 경우에도 좀 네. 뭔가를 좀
변화를 좀 와야 되는데요. 네. 이 친구의 경우는 엄마 또 그래 단칼에 뭘 먹지 마라고 또 했을 때 네. 이 친구의 경우는 또 다른 그 문제들이 나타나죠. 다른 네. 보상 회로를 가지고 뭐 핸드폰을 봐버린다든지 계속 본다든지 그렇죠. 다른 자기만의 또 뭔가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폭식이나 과식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단칼에 하기보다는 어떤 편중돼 있는 음식을 조금씩 다른 그 탈출구를 좀 예. 통해서 좀 방향을 좀 설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좀 길들이게 하고 네. 무엇보다 엄마 아빠가 밖으로 데려 나가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운동을 뭐 굳이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네. 걷기라든지 산책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야외 활동만으로도 네. 충분히 이 소화 비만이 예방이 되고 치료에 가장 큰 이 초석이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네, 부모님과 아이가 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생활 습관을 교정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는 또 반대로 아이들이 너무 키가 안 커서 뭐 성장판을 촉진하는 운동 같은 걸 시키기도 하는데요. 이 성조숙증의 예방과 치료에도 이런 운동들이나 바른 자세가 중요하겠죠. 네, 아까 그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위해서는 운동을 많이 하라고 했고 네.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잘 되면 그래도 성 호르몬은 잘 컨트롤이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운동하는 친구들이 원래 큰 아이들도 있지만 운동을 해서 더 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점핑 운동, 그러니까 줄넘기라든지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농구, 예. 뭐 좀 더 어린 아이들은 이제 트램폴린을 통해서 계속 성장판을 위아래를 자극해주는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다리 쪽에 고관절의 이 경직도를 풀어주는 것이 또 중요하겠고요. 예. 좀 한의학적으로 폐주기, 호흡을 통해서 신주납기 아래로 가서 그리고 통원뇌라고 해서 어떤 그 호흡과 그 뇌와 척추의 관계를 이제 중요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네. 제일 쉬운 예로 측만증이 되었을 경우에는 성장을 방해를 하게 되고 네. 호흡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화기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마가 바른 자세, 특히 어깨를 펴고 허리를 이제 바로 세우는 이런 이제 바른 자세가 중요하겠고요. 네. 또 엄마 아빠가 좀 아이들과 어떤 이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마사지, 특히 종아리라든지 허벅지, 무릎, 척추 뒤쪽을 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아이들과 교감하는 것도 네.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면도 이 성조숙증 예방과 치료에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수면에 대해서 좀 더 네, 얘기를 해보자면요. 수면은 일단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가장 네. 중요합니다. 네.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공부할 게 많고 요즘 애들은 과외나 뭐다 해서 학원이다 해서 너무 늦게 자는 경향이 있는데 맞아요. 예, 늦어도 10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수면의 상황에서 들고 나서 한 2시간 정도의 이제 성장 호르몬이 피크를 이루기 때문에 네. 빨리 자게 하는 게 성조숙도 치료가 되겠고요. 예. 그러면서 아까 그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좀 무서워하고 엄마를 떼지 못하는 어두움이 무섭고 어떤 그런 담이 약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배려를 해서 같이 재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식사와 운동, 수면 저희가 오늘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이렇게 한약을 통해서도 혹시 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싶거든요. 네, 이런 생활습관 교정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서양의학적인 방법과 한의학적인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의사기 때문에 그 한약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 조경 성장탕이라고 해서 초경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키를 성장을 동시에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쓰게 됩니다. 예. 되게 이제 차이점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뭐 비만이냐 아니면 스트레스냐 아니면 편도체의 과항진이냐 원래 내가 체온이 세포인트가 높으냐라는 원인들을 통해서 그 아이에 맞는 개별 맞춤 처방을 이제 하게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러면서 그 이제 제가 이제 연구에 의해서 성선 자극 호르몬을 떨어뜨리는 그 한약이 자초라는 한약을 통해서 추출 공법을 제가 이제 특허를 받았는데요. 예.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 아까 성선 자극 호르몬을 억제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자초가 됩니다. 네. 그래서 자초는 천연 한약제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천연 한약제를 통해서 성조숙증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외에 어떤 약제들이 성조숙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뭐 자초와
그리고 뭐 인진쑥, 네. 쑥 있죠, 인진. 그리고 뭐 강황, 특히 율무 등이 이제 도움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자초를 제가 그 선택한 이유는 네. 예전에 옛 문헌에 보면 그 찬물에 자초, 지치라고 하거든요. 칡은 아마 우리 부모님들 아실 텐데 지치를 찬물에 씻어서 우려낸 약을 복용을 하면 피임이 된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제가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탕약에 그냥 넣어가지고 약재를 넣어서 끓이면 그 성선 자극 호르몬을 억제하는 기전이 파괴가 되죠. 그래서 냉수 추출과 찬물과 알코올 추출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네. 그런 효능이 있는 그 약재들을 추출하는 공법을 이제 특허를 제가 이제 냈고요. 예. 그러면서 아까 비만 세포가 늘어나면서 렙틴의 호르몬, 식욕 억제하는 호르몬, 네. 내가 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식욕 억제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렙틴의 저항성을 해소해서 체지방을 분해를 촉진을 하고 그러면서 성선 자극 호르몬까지도 같이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자초가 되겠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키 성장을 할 때는 그에 맞는 또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성장 호르몬을 촉진할 수 있는 그 약재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거북입니다. 예. 거북이 등과 배에 있는 이제 껍질을 활용을 하는데요. 고게 그 등과 배에는 침이란 그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예. 아무리 좋은 우리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한 다음에 필수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의 성분만 추출해서 네. 이제 활용을 하거든요. 그 추출 공법도 이제 특허가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거북이가 예전에는 자음, 잠양, 네. 자음, 음기, 그러니까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잠양, 양기를 꺼트려준다. 심리적인 안정을 해준다. 예. 그리고 강근골, 근육과 뼈를 강하게 해준다. 딱 성장의 요소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구판이 그런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한약으로 같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경성장탕에는 그 베이스 때는 이 친구의 원인을 생각해서 만든 네. 기본 처방에다가 자초의 용량을 정하고 거기다가 구판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조경성장탕을 맞춤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한의사 송영길 선생님과 함께 어린이 성조숙증에 대해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어른이 됩니다만 그게 너무 빠르면 신체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성조숙증 예방이 그만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요즘에 이제 그 여자아이를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를 둔 어머님께는 이제 성조숙증이 많은 화두가 되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아이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 특히나 가슴 몽우리가 졌다든지 가슴이 아프다든지 가슴이 가렵다든지 그리고 갑자기 키가 크면서 조숙해 보인다든지 그리고 체중의 증가가 갑자기 보인다든지 네. 그리고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좀 성적인 호기심을 갑자기 보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좀 지체하지 마시고 설마 내 아이가 설마 낌새는 이상한데 내가 아니겠지 네. 라고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신속하게 발견을 하고 그에 대해서 빠른 관리를 하는 게 조기 관리를 하시는 게 현명한 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아이가 또래보다 지나치게 성장이 빠르면 방치를 하지 말고 진단을 받고 또 거기에 따른 해결책을 찾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그 어린이들의 성조숙증에 대해서 한의사 송영길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자, 선생님 끝으로 뭐 사춘기를 앞둔 자녀를 둔 뭐 시청자분들이라든가 이 성조숙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뭐 성조숙증의 문제점 또는 계속 빨리 되면 뭐 키가 안 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아이가 뭐 좀 일찍 성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성조숙이 나타나는 그 문제점은 곧 성장과 아이의 전체적인 거를 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원인들을 잘 파악을 하셨다면 내 아이가 어떤 키에 대한 부분, 키의 성장, 그리고 마음의 성장, 내면의 성장, 그리고 두뇌, 어떤 지적인 성장을 한꺼번에 이끌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원인을 잘 파악하고 아이의 환경을 체크를 한다면 이
몸과 마음과 뇌가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잘 성장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예, 그러기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의 또 영향도 큰 것 같고요. 그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아이들도 잘 따라와 줘서 잘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양식어장, 양계농장에서는 폭염 때문에 비상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동물도 지치게 하는 폭염인데요. 여러분은 여름철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야외 활동은 피해야 하는데요. 특히 노약자나 임산부, 환자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갑자기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물을 자주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온열 질환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건강 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